네, 이제 4회차죠. 처음에 스탠바인슈타인의 이 시크릿을 공부할 때 동아일보사에서 번역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책 번역을 이렇게 했고 사실 이 제목도 제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백전불태인데 위태롭지 않다 텐데 그렇게 제목을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안 사본다고 동아일보사에서 바꾸더라고요. 예, 그때 2007년도에도 이미 아마존닷컴 최장기 스테디셀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애널리스트가 뽑은 최고의 투자 바이블이기도 하죠. 네, 차근차근 시장을 통해 부자가 되려면 네 번째, 오늘은 16가지 단어. 뭐든지 이제 단어를 알아야지 쉽게 접근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나이 64살에 투자 걸음마부터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고 또 이제 차트 책에서 보는 것보다 큰 화면으로 보니까 저도 참 좋아요.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해보십시오. 네, 오늘 16가지 단어가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냐면 이제 1장의 네 번째 차트 기본 용어 익히기 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지지라는 단어가 있고요. 지지, 서포트, 저항, 레지스턴스. 아이, 그냥 한국말로 그냥 할게요. 첫 번째 단어 지지, 두 번째 단어 저항, 세 번째 단어 트레이딩 범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어 이동평균, 다섯 번째 단어 돌파, 여섯 번째 단어 붕괴, 일곱 번째 단어 후퇴, 풀백. 풀백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여덟 번째 단어 추세선, 아홉 번째 단어 상승세, 열 번째 단어 하락세, 열한 번째 단어 트레이더, 열두 번째 단어 투자자. 지금 저는 투자자와 트레이더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13번째 단어 단기, 14번째 단어 중기, 15번째 단어 장기, 16번째 단어 상보 강도. 아, 이것 때문에 정말 헷갈렸어요.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알고 있는 RS와 이 책에서의 렐러티브 스트렝스 상보 강도는 다릅니다. 자, 영어 공부는 끝났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확인해보라. 한결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나중에 용어의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내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된다. 이제는 흥미진진한 차트 읽기로 돌아가자. 16가지 단어 이제 뭐 나오지만 이 16가지 단어는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익을 창출하는 미래로 향해 가기 전에 익혀야 될 기본 용어가 있다. 차트 1-5 용어를 보면 이게 1-5죠. 1-5 용어를 보면서 용어를 익히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기술적인 분석에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용어들은 어디선가 이미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면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뭐 텔레비도 나가고 책도 쓰고 했지만 저도 지금 요번에 하나하나 다시 하는 겁니다. 설사 당신이 노련한 분석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정리해 놓은 정의를 보고 확인해 보길 바란다. 대표적인 게 RS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의미랑 이 책에서 말하는 의미랑 너무 다르니까 이 책에 좋은 거를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16가지 단어 같은 단어로 같이 쓰자 말이에요. 우선 차트 1-5 XY 주식, XYZ 주식 이를 검토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 다음 아래의 정의를 잘 새겨 읽고 차트와 용어를 연계하여 검토해보면 용어의 의미가 당신의 머릿속에 좀 더 잘 들어올 것이다. 용어를 충분히 익힌 다음 이 책을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노련한 기술 분석가가 된 기분이 들 것이다. 자, 시작해보자. 먼저 지지요. 여기 지금 지지라고 돼 있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지지라고 해놨죠. 지금 지지를 먼저 합니다. 하락하는 주식이 여기도 저항이 있고 트레이딩 범위가 있고 지지는 여기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하락한 지지 지역이라고 있네요. 하락하는 주식이 잠시 주춤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 이렇게 쭉 오르다가 여기서 오르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내려오고 다시 오를 것처럼 보이는 거, 이 지지. 다시 하락하는 주식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식이 다시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 지역. 어떤 분석가는 어느 한 지점을 지지점으로 집어서 말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는 한 지점이라기보다 마루처럼 평평하게 나타나는 범위 또는 지역이다. 여기서 계속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죠. 차트 1-5에서 26불과 26불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26과 26의 2분의 1, 여기서 지지가 처음 발생이 됐다. 지지 지역에서 첫 번째 저점은 여기서 올라가다 첫 번째 저점은 26달러였고 그 다음은 26달러 21센트 여기죠. 26달러 21센트였다. 세 번째 하락은 26달러 25센트 26달러 4분의 1이었다. 그 다음에는 다시 26이었다. 네 번째 이렇게 발생했다. 결국 50센트 2분의 1달러 차이 안에서 이 지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주가가 지지지역 절대선 26이 계속 지지선이었잖아요. 지지지역 절대선 아래로 떨어지면 지지지역을 떨어지면 이 주가의 앞날은 어둡다. 지지 수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수록 또 기간이 긴 지지지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수록 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붕괴가 되면 결과가 더 나쁘다. 계속 지지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을 때는 결과가 더 나쁘게 나타난다. 일단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한 다음에는 새로운 지지 지역이 형성된다. XYZ 이 주식의 경우에는 8달러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지지 지역이 형성되었다. 지지선이라는 거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뭐 공급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이제 뭐 필요 없고요. 주식이 한동안 난항을 겪으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역, 저항.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면서 지금 난항을 겪으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역, 저항 지역을 여러 번 접근할수록 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저항 지역에서 마침내 벗어날 때 상승 또는 하락 폭은 커진다. 차트 1-5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저항은 30달러에 가깝다. 여기 30달러에 가까운 데서 30달러 넘어가려고 그러다 못 올라갔죠. 넘어가려고 그러다 못 올라갔죠. 또 넘어가려고 그러다 못 올라갔죠. 크게 하락한 다음 새로 형성된 저항 지역은 11달러 선이다. 11달러, 21달러와 12달러 사이다. 첫 번째 저항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간 게 12달러죠. 첫 번째 저항은 12달러에서 두 번째는 11달러 2분의 1에서 형성되었고 XY 주가가 이 저항 범위에서 벗어나 상승하기 직전에는 11달러 4분의 3에서 형성되었다. 저항 범위 위로 주가가 저항 범위를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신호다. 그리고 주요한 주가 변동이 생긴 다음 크게 오르거나 내린 다음에는 크게 내린 다음에는 새로운 저항이 형성되게 마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XY 주식의 경우 첫 번째 저항은 29달러 2분의 1에서 30달러 사이에 형성이 되었고 두 번째는 11달러 2분의 1에서 12달러 사이에서 형성이 되었다. 자, 이제 지지와 저항을 아셨죠? 세 번째 단어, 트레이딩 범위. 트레이딩 범위 여기 이제 나왔죠. 트레이딩 범위 사고 팔고 하는 거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형성되는 중립지대, 바로 지지지역과 요 8달러 요 지지지역과 저항 11달러, 12달러 사이의 범위를 가리킨다. 주식이 상승곡선을 이룰 때 사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보다 세력이 강하므로 그 결과 주가가 오르고 하강일 때는
반대로 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다. 그러나 전체 트레이딩 범위를 보면 줄다리기 하듯이 양측 모두 힘이 비슷하다. 처음 26달러와 30달러 사이에서 처음 트레이딩 범위가 나타났고 두 번째 트레이딩 범위는 8달러와 12달러 사이에서 나타났다. 자, 트레이딩 범위가 세 번째 단어였고요. 네 번째 단어는 이동평균. 단기 또는 장기 동향을 보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등락이 오르락내리락이 계속되며 움직이는 주가의 평균은 전반적인 주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므로 이 평균치만 잘 살펴보면 매일매일 소용돌이치는 주가라 할지라도 당신은 시장을 내다볼 수 있다. 지난 나의 세월의 경험에 비추어 본 결과 나는 30주간의 평균 동향, 즉 이동평균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30주간 이동평균선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자료이며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10주간의 평균 동향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30주간, 저는 30주간 쓰지만 30주간도 좋고 제가 뭐 계속 증권시장이나 코인시장을 보지 못하니까 30주간 보는데 자주 보는 사람은 30주, 10주를 써도 되고요. 10주간의 평균 동향이 가장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0주간의 이동평균선은 그 이전 29번의 금요일 종가에 이번 주 금요일 종가를 더한 평균 종가다. 30주니까 29번 금요일 종가에 이번 주 종가를 더한 것을 30주가 됐죠. 거기에 평균 종가다. 종가의 합을 30으로 나눈 결과 수치가 이번 주 차트에 표시된다. 여기 둥글게 돼 있는 게 여기 30주간 이동평균선이에요. 30주간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여기 30주간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아래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특히 무빙 에버리지 이동선이 이렇게 무빙 에버리지가 이동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라면 절대로 매수 추천 종목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 추천 종목 안 한다라는 거죠. 또한 30주간 MA 위로 거래되는 거래되는 주식은 이거는 공매도를 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30주간 위에 있는 거는 공매도 종목이 될 수 없다. 장기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장기 투자가는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저항선을 지금 여기서 12달러에서 뚫었죠. 저항선을 뚫기 시작하여 30주간 MA 이동평균선 위로 확실하게 올랐었을 때 이때는 더 이상 주가는 떨어질 염려가 없다. 트레이더가 주식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30주간의 이동평균이 위로 움직이면서 30주간의 이동평균이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서 이동평균선도 상승곡선을 이룰 때다. 주식이 새로운 트레이딩 범위 안으로 모이고 이동평균선에 접근해서 저항선을 이렇게 트레이딩 범위, 이게 트레이딩 범위잖아요. 트레이딩 범위를 먼저 뚫고 그 다음에 30주간 이동평균선, 여기서는 30주간 이동평균이 아직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리는 중인데 멈춰 있는 건데 여기는 어떻죠? 여기는 30주간 이동평균선이 다시 올라갈 때잖아요. 여기가 정말 사기 좋은 사야 되는 지점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했고 다섯 번째 단어 돌파. 돌파가 여기는 이제 두 군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돌파가 나와 있죠. 주가가 저항 지역 최고점 위로 움직일 때 차트 1-5에서는 12. 일단 저항 지역 최고점을 지난 12 8분의 1에서 돌파가 일어났다. 돌파에도 다양한 등급이 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힌트는 지지선 아래에 주가가 머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돌파는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돌파 시점에 이렇게 돌파할 때 밑에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세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고 올라갔을 때는 상승세는 더 거세진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두 가지 법칙, 지지선 아래 주가가 이게 지지선이잖아요. 이 지지선 아래, 그러니까 30주 이동평균선 아래, 30주 이동평균선 아래 주가가 머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돌파를 영향을 크고, 이게 기간이 길었고 돌파를 못하고 지지와 저항력을,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될수록 좋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다. 이게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뒤에 자세히 나와요. 붕괴, 돌파의 반대, 여기죠. 돌파의 반대, 주가가 지지지역 최저점 아래로 움직일 때, 여기서는 26달러 밑으로 떨어질 때 지지지역 최저점을 통과한 25달러 8분의 7, 25불 8분의 7에서 발생한다. 돌파 때와는 달리 붕괴할 때는 꼭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주식은 그 자체의 무게로도 하락하지만 양이 늘 수는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꼭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죠. 여기서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붕괴될 때는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풀백.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풀백. 우리 16가지 단어 중에 이제 풀백을 합니다. 풀백은 여기 있죠.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로 오는 이 풀백인데요. 주가가 트레이딩 범위를 벗어나 상승할 때, 초기에 돌파 지점 가까이로 다시 되돌려 놓는 조정이 적어도 한 번은 있다. 사실 이 시점이 주식이나 코인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특히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돌파할 때는 거래량은 많았는데 뒤로 내리는데 거래량이 적으면서 원래 자리로 왔을 때 이거는 참 좋다. 한편 주가가 지지선 아래로 하락할 때도 여기서 붕괴 수준이 이렇게 붕괴될 때도 한 번은 다시 원래 자리로 풀백을 한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추세가 완전히 무너질 때도 풀백이 한 번 있고, 추세가 완전히 올라갈 때도 이렇게 풀백이 한 번 있다. 적어도 한 번은 풀백이 발생한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풀백이 발생할 때 여기서 이제 공매도하기가 좋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반등하다고 더 사기도 하죠.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고 더 팔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걸음마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풀백이고요. 추세선, 당신이 자를 대고 차트에 어떤 지점 두 곳을 이으면 그것이 추세선이다. 그러나 그냥 그린 추세선과 의미 있는 추세선은 큰 차이가 있다. 의미 있는 추세선은 적어도 세 지점이 닿아야 한다. 이런 거죠. 의미 있는 추세선은 이렇게 차트를 자를 대고 이렇게 긋는데 1, 2, 3, 저점이 추세선 4, 5 이렇게 5개나 되죠. 추세선은 적어도 미니멈 세 지점이 닿아야 된다. 스카이라인 주식은 의미 있는 추세선의 예를 잘 보여준다. 이 추세선은 네 번째 점에 닿자마자 곧 이어서, 여기 1과 2는 기간이 굉장히 멀고 2와 3도 멀고 3과 4도 먼데 4와 5는 곧 이어 5번째 연결점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선이 경고 신호를 울려주는 거다. 이 추세선 바닥이 너무 빨리 왔다. 이건 경고선을 울려주는 것이다. 곧 붕괴가 일어나 추세선의 방향이 아래로 꺾이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상승 추세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상승 추세선이잖아요. 상승 추세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추세선의 방향이 아래로 꺾이는 것을 부정적인 신호인 반면, 하락하는 추세선, 이것도 하락하는 추세선 위로 주가가 상승하면, 이런 추세선이 있잖아요. 추세선, 트레이딩 범위 같은 추세선이 있잖아요. 이런 추세선 위로 올라가면 매우 낙관적인 신호다. 스카이라인 주식은
상승하는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자마자 말 그대로 급전직하, 붕괴했다. 추세선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비록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도 이게 추세선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보여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어떤 주식이 매우 가파른 상승 추세선을 형성한다면 이런 거죠. 매우 가파르게 매우 가파르게 오르게 추세선이 상승한다면 주가가 추세선 아래로 하락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은 그 주식은 완만하게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제일 위험도가 이게 제일 괜찮다라는 거죠. 추세선이 수평선에 가까울 때, 이런 수평선이 가까울 때 주가가 추세선 아래로 하락했다면 이거는 좋지 않은 조짐이다.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그렇게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위험하다. 하락하는 추세선의 경사가 급격할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그래도,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추세선이 오를 때 이렇게 하락한다 그래도 이거는 별로 나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경사가 급할 때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주가가 3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주식이 곧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세선이 급하게 올라가면 내려도 내린 게 아니고 추세선이 급하게 하락하면 올라도 오른 게 아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또 추세선이 수평에 가까운데 주식이 상승세를 보인다면, 여기는 추세선이 바닥 추세선이 이런데 하락세를 보이니까 매우 나쁘다 그랬지만, 추세선이 평행을 이루다가 추세선 위로 이런 거는 굉장히 낙관적이다. 주가가 추세선 위로 올라오자마자 장기 이동평균선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주가가 의미 있는 추세선 아래로 떨어졌다면 좋지 않은 징조로 보게 된다. 며칠 안 있어서 장기 MA도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추세선 봤고요. 그리고 상승세라는 것은 최소 몇 주에서 최대 몇 년 동안 어떤 주식이나 코인이나 지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최고가와 이거는 제가 여기선 책이 잘못되네. 높은 최고가와 낮은 최저가를 보이는 거죠. 낮은 최저가. 이게 상승세. 이건 상승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몇 년 만에 보니까 이렇게 몇 년 만에 잘못된 걸 찾아내네요. 그 다음에 하락세. 몇 주에서 몇 년 동안 어떤 주식이나 코인 혹은 시장 평균이 지속적으로 낮은 최고가와 낮은 최저가를 보이는 것. 지속적으로 높은 최고가와 높은 최저가를 보이는 것.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맞네요. 이렇게 오를 때는 지속적으로 높은 최고가와 높은 최저가도 높은 거죠. 그렇지만 내릴 때는 최고가도 낮은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네요. 지속적으로 낮은 최고가와 낮은 최저가를 보이는 것. 한편 트레이더, 투자자, 장기, 단기와 같은 용어는 각자 주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책으로 지금 당신과 우리는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같은 이해를 하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3개월을 투자 기간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을 트레이딩 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제 같이 공부하니까 상승세 하락세까지 10번째 단어 했죠.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아침에 주식을 사고 저녁에 주식을 파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우리끼리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트레이더는 두서너 달 동안 주가나 차트 주식을 두서너 달은 보면서 파악하자고 하는 사람이다. 최소한 두세 달은 보면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트레이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에 월요일날 주식을 사서 화요일에 판다면 당신의 브로커만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요즘 수수료 많이 낮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더라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팔거나 그런 게 아니고 두세 달은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트레이더라고 정하자. 그리고 투자자. 투자자는 주식을 한번 샀으면 1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내 기간은 대략 12달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그것보다 더 오래 보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5년 이렇게 시간 단위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사이클이 많기 때문에 1년 이상 두세 달을 보고 하는 사람은 트레이더. 1년을 보는 사람은 투자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두세 달 동안 봐야 되겠다. 요거는 1년간 봐야 되겠다. 그럼 어떨 때는 내가 트레이더가 되고 어떨 때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자, 13번째. 이것도 단기. 1주에서 6주. 이거를 우리는 단기로 하자. 중기. 6주에서 4개월 정도를 중기라고 하자. 장기. 6주에서 여기서는 4주에서 12개월. 4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단기는 1주에서 6주, 중기는 6주에서 4개월, 장기는 4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일단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정하자. 그리고 16번 상부호 강도. 제가 이거를 정말 헷갈려가지고요. 왜 기존에 전부 RS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RS가 다르니까 지금도 구글에 들어가면 이 사람 RS에 대한 질문이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2022년 지금도. 근데 저자는 그래요. 하도 한심하니까 왜 한심한지 조금만 있으면 알게 돼요. 하도 한심하니까 내 강연에 오십시오 라고 답을 안 해줘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 책을 버렸다니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상보강도가 네이버 증권에 있더라니까요. 용어가 달라서. 자, 그럼 상보강도 어쨌든 보죠. 우리는 오늘은 용어가 중요하니까. 시장 전체 흐름과 비교한 어떤 주식의 동향. 뭐 코스피면 코스피, 뭐 나스닥이면 나스닥, 코스닥이면 코스닥. 뭐 이렇게 지수와 비교한 어떤 주식의 동향. 예를 들면 전체 시장이 20% 상승을 보이는데 지수는 20% 상승을 했는데 어떤 주식은 10% 상승을 보인다면 그 주식이 비록 상승세에 있더라도 평균적으로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지수는 20% 하락했는데 어떤 주식은 10% 하락했다면 평균 주가가 하락하고 있더라도 이 회사의 RS 상보 강도는 괜찮은 것이다. RS 상보 강도를 측정하는 공식은 어떤 주식의 가격을 주식시장 평균 주가로 나누면 된다. 어떤 주식의 상승률과 이럴 필요 없어요. 어떤 주식의 상승률과 지수 상승률과 종목 상승률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용어 공부는 끝났다. 차트 1-5로 돌아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보라. 한결 이제 이해하기가 차트 1-5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나중에 내가 지금 말한 용어의 의미를 잊어버렸거나 내 설명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다시 오늘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4회차를 들어보시면 된다. 자, 이제는 흥미진진한 차트 읽기로 들어가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